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수요일. 오늘 왠지 오늘 기분 좋을 것 같은 수요일. 좀 뭔가 삼성전자 오늘 좀 뭔가 화끈하게, 시원하게 좀 해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예전 미국에서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그 골드러시가 있어가지고 막 이제 황금을 찾아서 떠났지 않습니까? 떠났는데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그 사람은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본인 집 앞마당에 그 앞마당 냇가가 금이 나는 데였어요. 자기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데 실화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없고 멀리 있는 것만 뭔가가 있고 거기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까운데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가 안 오르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삼성전자만한 종목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요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 박남규 교수님이세요. 예, 얼굴은 뭐 저보다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분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하여튼 재밌게 썼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장기 예측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어떤 저평가가 왜 저평가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 이 황금 같은 아침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00만 명이죠. 물론 500만 명 조금 넘는데, 삼성전자 지금 이제 다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힘들고, 뭐 6만 전자니 어쩌니 이렇게 기사도 자극적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 3대 세력, 외국인, 기관, 개인이라는 3대 세력이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본원 가치를 알지 못하면,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성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외국인들이 그냥 막 그 엄청난 돈으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삼성전자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아니에요.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 기관은 다양한 파생 상품 투자를 활용해서 주가 하락장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땡큐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돈 벌기가 좋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해도 돈 벌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겁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하락시키면서 돈 벌고, 또 상승시키면, 하락시켰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상승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깔고 가야 될 거. 삼성전자 주가 빠지니까 얘네들이 지분이 50% 넘는데 얘네들도 손해네요. 물론 손해지만 파생 상품으로 돈 또 번다. 그리고 바닥에서 얘는 또 어차피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힘든 거죠. 이래나 저래나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우리는 꼭 그걸 알아야 된다. 빠질 때도 얘네들은 돈 번다. 또 한국 시장 얘네들 밥이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외국인이나 기관을 이길 수 있냐, 이거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걔네들도 약점이 있어요. 걔네들의 약점이 뭐냐면, 매달, 매 분기, 매년 투자 수익을 보고해야 돼요. 자산 운용에서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아요. 이쪽 투자하는 업체, 물론 장기로 가져가는 펀드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은 이기려면 일단 첫째, 대출이 없어야 돼요. 왜냐, 대출이 있으면 피가 말려요.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말리고, 오르면은 조금만 올라도 팔아야 되고, 이런 시간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우리가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적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들고만 가면 돼요. 삼성전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 그래서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주가는 어떻습니까? 매일처럼 등락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에 주목을 해야 돼요. 주가는 1년 동안 하락할 수도 있고 몇 개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원적인 경쟁력이 문제가 없다면 결국 우상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보면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것도 뭐냐? 장기적으로 보면 본원의 경쟁력, 아무리 경쟁력이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1년, 2년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내릴 수도 있고. 왜냐? 여러 가지 뭐 대외 변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본원의 경쟁력,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1등 하는 경쟁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결국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주가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요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모든 변수를 따라잡는 것은 힘들거든요. 우리가 유동성,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30조 있으면 30조, 삼성전자 30조, 한 50조 합시다. 50조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살 겁니다. 지금 사세요. 이러면 제가 30조, 한 50조 쫙 당겨버리면 하고, 자, 팔게요.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본원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예측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 본원적 경쟁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엔비디아.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시가총액 1등이죠. 시가총액이 1000조에 1000조, 삼성전자의 2배가 넘어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엔비디아 매출액이? 시가총액이 1000조인데 매출액이 25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조인데 아무리 제가 엔비디아를 이 팹리스 기업의 1등이고 GPU고 뭐 미래의 4차 산업이 어떤다 저떤다 해도 시가총액이 1000조예요. 매출액이 25. 영업이익이 25조가 아니라 매출액이 25.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미국 주식 제가 아무리 좋고 하지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할 때 PR을 지금 받고 있어요. 계속 자금이 몰리니까. 그럼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느 시기에는 그 거품이 빠지는 날이 온다. 지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행보 기간이 있었듯이 자, 대만의 TSMC는 어떠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700조 됩니다. 700조 되는데 여기는 그나마 괜찮아. 시가총액 700조인데 매출액은 55조.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런 대로 인정을 해줘. 자, 인텔 같은 경우 보시면 인텔은 매출이 한 90조, 삼성전자가 매출이 거의 지금 한 190조, 한 100조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그 정도 돼요. 자, 지금 보면 1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반도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도체만. 자, 그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이 한 90조, 삼성전자가 100조, 삼성이 조금 넘었죠. 근데 인텔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30조. 세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돼요. 자, AMD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5조, 시가총액은 170조. 이렇게 돼요. 지금 다른 지금 일반적인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한번 봅시다. 마이크론 보면은 좀 이해가 이제 확실히 가요.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30조 정도 돼. 30조. 1년에 30조입니다. 1년에 삼성전자는 거의 뭐 한 100조 가까이 되죠. 3배 정도 되는데, 자, 마이크론이 시가총액이 90조예요. 반도체만. 그러면은 마이크론은 반도체 매출의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간다는 거면 삼성전자 100조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만 시가총액이 300조를 가야 된다. 300조 넘어야죠. 여기는 3등 기업이고 삼성전자 1등 기업인데 300, 400조 돼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420조인데 메모리 반도체 하나의 시가총액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본원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90조, 100조 정도 매출을 기록하는데 지금 향후에 또 투자하는 규모가 한 150조 원에 이르죠. 근데 시가총액은 무선,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뭐 싹 다 포함해도 파운드리까지,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 포함해도 420조 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이 본원의 가치, 결국에는 삼성전자 본원의 가치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저평가 국면은 분명히 또 적정가로 돌아서는 시기로 분명히 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수요일 아침에 강하게 이 연사 외칩니다.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